안녕하세요. 빈집 슬레이트 지붕 이대로 두어도 될까를 주제로 발표할 안개새우팀의 오예은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팀 소개와 저희가 발견한 문제 그리고 솔루션 제안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라도 전주 출신이고 할아버지 댁도 남원에 있어서 로컬이 곧 고향처럼 친숙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성장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유경 양은 퇴직 후 귀농귀촌의 꿈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로컬에 관심이 생겼고 로컬의 삶을 미리 체험해보는 좋은 경험일 것 같아 이곳에 왔습니다. 임서연 양은 전원생활을 담은 힐링 영화를 좋아하는데 단순히 로컬에 대한 환상 그 이상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또 함께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해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각자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의성해 보인 저희 3명은 안 계세요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했는데요. 사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라고 말하다가 찾은 재미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안개면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우리, 또 사람이 안 계시는 빈집에 대해서 탐구하는 우리에게 딱 적합한 팀명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 저희는 약초, 청소년, 관광지 이렇게 3가지의 주제로 의성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한 번은 청소년의 등교 현장을 관찰하고자 안개고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경비원분과 대화를 나누며 안개고등학교 바로 앞에 빈집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빈집이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으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과 걱정에서 출발해 빈집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여러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마을의 빈집들이 어떤 모습인지 또 주변인들이 빈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기는 하는지 이것들이 알고 싶어서 현장 관찰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읍면과 12개의 리에서 40개가량의 빈집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이웃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관찰한 빈집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의 흙담집이 많았고 창고처럼 쓰이거나 고양이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했고 풀이 무성히 자라 있었고 대부분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슬레이트가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 발표에서 언급하는 빈집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들었기에 이러한 현상에 의문을 가지고 슬레이트에 주목을 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문제 정의문은 이러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빈집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성면 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저희는 문제를 총 2가지로 정의했는데요. 한때 성면은 기적의 물질로 불렸으나 지금은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과 같은 공포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면가루는 슬레이트 내에 있는 성면가루는 바람에 비산되어서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의 건강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요. 또 비가 내릴 때 토양에 스며들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웃 주민들을 만나 빈집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지를 여쭈었을 때 다들 잡초, 고양이, 또 보고 있으면 서글프다 등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나 이것들은 시골이면 거의 다 있는 문제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심각한 문제라고 주목했던 슬레이트 지붕을 언급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슬레이트 지붕은 빈집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몇몇 분들은 옛날에는 다 슬레이트 위에 삼겹살도 구워 먹었는데도 멀쩡하다며 또 맨몸으로 슬레이트를 철거까지 해봤는데도 괜찮다며 심각하지 않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운동 이후 널리 보급되면서 그들에게 친숙한 소재가 되었고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개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으나 15에서 40년의 잠복기가 있는 등 그 심각성은 체감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2번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빈집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께 민원을 넣어보셨는지를 여쭈었을 때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빈집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빈집도 남의 집 재산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며 그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고 계셨습니다. 의성군에서도 최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분 개량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빈집 주인이 신청해야 하는 구조이고 빈집을 방치해두는 주인들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또한 이웃 주민들도 빈집이 사유재산이라 그들도 군청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 및 친지의 정 때문인데요. 저희가 초기에 방문한 5개의 마을 중 총 4가지가 집성촌이었습니다. 이때 집성촌의 주민분들은 빈집으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거의 친척이고 동네 친구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기는 곤란하다. 그 사람들도 뿌리는 이곳이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집성촌이 아닌 마을에서도 이들은 거의 오랜 이웃지간이고 시골의 공동체 사회의 영향으로 이러한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성명 가루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옆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솔루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케치북 교육입니다. 스케치북에 간단한 참여형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문제 대상자인 슬레이트 빈집 주변의 주민분들을 찾아뵈어 성면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주민분들은 마을회관 혹은 이장님을 통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명서 수합입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하고 또 공감을 원하시는 주민분들께는 서명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서명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빈집 슬레이트 지붕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또 문제에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하고 또 서명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논의 및 의견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총 35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고 이들 중 이장님은 4분이셨고 총 7개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의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문제에 대해 직접 토의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군청회의 제안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군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온라인 사이트 제작입니다. 의성의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또 행동하기를 유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임팩트는 이러합니다. 주민들이 슬레이트 성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웃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유재산이라는 규제에 가로막혀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느 면의 주민자치회장님을 만나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것을 부탁드렸을 때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의 사유재산이 과연 주민들의 건강보다 중요할까요? 저희가 토메리에서 빈집 주인분을 만나 뵈었을 때 성면의 유해성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고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처리를 하고 싶지만 우선 선발 대상에 속하지 않아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하는 빈집 주인도 현재 지원 사업이 철거와 재활용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간단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 빈집의 방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군청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이웃 주민들을 위한 정비 방안 마련입니다. 현행 중인 슬레이트 지붕 정비 사업은 예산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피해만을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성면의 비상 방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화제를 뿌려서 비상을 막는 방법과 페인트 칠을 하는 방법, 약품을 처리하여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집 주인들의 동의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빈집 주인들은 대부분 향후 귀농하기 위해서 혹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빈집 주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주인들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성면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슬레이트 처리를 권고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과 같이 빈집 주인의 부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면 비상방지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향후 빈집 철거 사업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빈집 주인에서 이웃 주민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시한 해결 방안들을 꼭 검토해주세요. 집은 우리가 먹고 자고 또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북적이던 마을회관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다 보니 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또 마을에서 보내는 주민분들이 더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로컬 임팩트 캔버스 2조 안개세유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